법무법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간 차지를 해가지고 끝나는 시간까지 해서 계산해서 돈을 받는 분들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만큼 귀중한 시간이니까 심도 있게 본인이 꼭 물어보고 싶은 것 같은 거 체크하시고 그러셔서 문의도 좀 해주시고, 우리 오늘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각자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앤정 법무법인 변호사 박승용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를 받아주시고요. 제가 인사드릴 것 없이 본인이 직접 마이크 넘겨드릴 테니까 설명하시면서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박앤정의 박승용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박앤정이고요. 그리고 박앤정은 변호사 박승용, 정하용 이름 첫자를 따가지고 박앤정 이래가지고 박앤정 이렇게 졌습니다. 적고 이제 우리 이름을 걸고 아마 사업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이름을 만들 때. 그리고 이제 현장 지원은 우리 김진수 전무가 하고, 또 여기도 자료 있지만 또 관련 자료는 우리 홈페이지 블로그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산탕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LH에서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 발표하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전에 3차 수급 계획을 발표하고 이래가지고 수도권 사업이 너무 많아요. LH가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여기는 사업이 너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의사도 보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 순서는 미래를 알면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향후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자체는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보상금을 지금부터 높이자 의미 없습니다. 점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상금은. 그죠? 그리고 이 지역의 시세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전에 그랬던 거. 그죠?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 천안 아산 제일산단 해가지고 보상전례도 있어요. 보상전례도 있고 갈산리 쪽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보고 일단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LH 사업장이기 때문에 간접보상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대토보상에 관심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대토보상이 뭐라는 정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최근에 이제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공공주택법에는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사업지구 내에서 내가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는데 갑자기 사업지구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생계가 상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이 원주민에 대한 생계 지원 대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세종시처럼. 그게 행복도시에서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주장해서 우리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희가 이제 전국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제가 광주도 하고 부산도 하고 다 해요. 다 하고 수도권도 하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충청권이 가장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충청권이 그렇더라고요. 그 말은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충청권이 주민들이 단합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걸 사업 시행자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줘요. 어렵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사업 시행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앞으로 절차를 한 면에 요약해 놓은 겁니다. 한 면에 요약해 놓은 건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9년 5월 30일 날 주민공답이 났습니다. 19년 이날 이제 이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국가에서. 그래서 이 19년 5월 30일 기준에서 결정되는 게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주대책 기준일, 생활대책 기준일이 19년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협의 양도의 택지 기준일, 주거의전비 산정 기준일도 19년 5월 30일이에요. 그 다음에 대토보상 1순위가 요날 이전부터 소유하면서 거주자가 1순위예요. 그 1순위 판가름 기준도 19년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 예, 법적인 의미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뭐 이주대책은 다 아시죠? 이주대책은 80평 규모의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남들 감정가격에 보통 한 64%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주대책이라고 그러고, 생활대책은 삼각딱지 8평 정도를 감정가격에 내가 살 수 있는 권리. 그걸 생활대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협의양도의 택지는 내가 가진 토지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데, 내가 가진 모든 걸 협의양도하면 당신은 공익사업에 협조했으니까 귀엽다. 그래가지고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를 감정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걸 협자택지. 그 다음에 주거의전비는 요날 이전부터 사신 분들에 대해서 이 생계권이 주거 환경이 변경되니까, 그죠? 2개월치 주거의전비 한 계산해보면 한 1200에서 한 1500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를 돈으로 주는 것. 그 다음에 대토보상은 보상금 대신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 그죠? 그 기준일이 요날입니다. 요날이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은 2020년 8월 26일 날 했습니다. 2020년 8월 26일. 그죠? 해보니까 2020년 하여튼 이걸 사업인정을 보면 2020년 1월 1일 표현지 공시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흘러왔습니다. 흘러와가지고 뭐 출입 공고하고 이제 보상계획 공고를 뭐 이제 지자물 조사를 앞으로 이제 민간 협의체 한다고 뭐 통지수도 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보상계획 공고 열람을 한 1월경에 해서 뭐 계획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요보다 더 늦어질 겁니다. 지금 얘네 계획은 내년 6월달에 협의 통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일단 요것도 아마 내년 연말쯤으로 미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절차가 진행되는데, 요런 스케줄대로 만약에 절차가 진행되면 요 이주를 완료하는 시점은 2025년도 정도입니다. 5년 정도 되고 하여튼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절차는 지금은 막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얘네들 LH가 지금 하는 게 없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막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여기 디테일하게 절차를 다 해놨습니다. 주민공람, 이주대책 기준일, 생활대책 기준일. 요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업 인정이다 그래갖고, 이 LH 입장에서는 2020년도 표현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개발계획 수립, 그리고 뭐 현황 조사에서 뭐 쭉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내용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사업구역을 보면 일단 농림지역이 58%입니다. 58%. 요 빗검친 요 연두색 부분이 다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고, 그 다음에 요 연한 요 흰색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 한 2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 지역이 한 18% 정도 되고, 생산관리 지역. 그 다음에 우리 보존관리 지역이 요 끄트머리에 조금 있습니다. 조금. 그죠? 우리가 이제 사람도 성이 있듯이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그리고 그 용도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비싼 땅이 계획관리 지역이죠. 계획관리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생산관리, 보존관리, 뭐 농림지역. 요런 식으로 되는데, 하여튼 요런, 우리가 대부분이 농림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있다. 그리고 주택이 지금 64채고, 건생시설이 70만 개고, 그 다음에 사유지가 한 79% 정도 된다. 그죠? 사업은 요렇다. 애초에 환경영향평가할 때는 요런 계획이 있습니다. 요런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요게 그 이후 계획인가요? 요 그림이? 그 이후에 나온 계획이에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할 때는 요런 계획이었어요. 요런 도면이 들어갔고, 최근에 또 요런 도면이 나왔더라고요. 요런 도면이. 그죠? 그래서 마을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우리, 마을이, 그죠? 중간에 있고, 하여튼, 대표적인 마을이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하는 게, 기존 칠학마을과 기존 출학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을과 신도시 경계면 사이에 연계 도로망 구축 등 지역 주민과의 협의. 그죠? 이거는 무조건 돼. 왜 그러냐면, 원래 이 그림은 누가 그려요? 원래는 하산시가 그리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도시관리계획. 그죠? 이거 원래 아산시가 그리는 거야. 근데 개발사업 지구만 뭐예요? 일단 LH가 버려. 그려놓고 그럼 그릴 때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아산시의 승인을 받아야겠죠. 당연히 아산시가 그리고 이게 준공이 나면 누가 관리해요? 아산시가 관리해요. 그죠? 그러면 아산시 입장에서는 요 있는 사람들만 아산 시민이 아니잖아. 이 사람들도 다 아산 시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연계해서 이런 시설을 해달라 이러면은 무조건 돼요. 특히 충청권은 저희가 경험상 충청권은 무조건 돼요. 저희가 유성구에 옛날에 이제 대전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했는데 그 당시 위원장님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 지구계획 이거 다 확정된 다음에 여기 좀 요게 이제 단독주택용지 이게 이주대책용지죠. 요 쬐깔한 거 네모난 거 요 이주대책용지랑 요거랑 바꿔달라고 그랬어.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부장님께서 이런 방법 없이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 놀랬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물론 우스갯소리도 이제 제가 항상 하는데 이런 이유를 난 전혀 몰랐어요. 왜 충청권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들어줄까? 그래서 여기가 원래 4대 구동대라 가지고 고집이 있었죠. 왜냐하면 내 친구가 홍성에서 개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여기는 변호사의 천국이다. 왜 천국이냐 그러니까 이 명분이 되게 중요하시대요. 명분이 중요해가지고 200만 원 받기 위해서 300만 원 주고 변호사를 사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변호사의 천국이죠. 그죠? 그런데 그 친구가 한 3년 하다가 홍성에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건을 이길 수 없잖아요. 사건이 지면 그 동네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시 저 하남으로 올라갔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이쪽은 그런가. 근데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전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깨우쳤어요. 그 깨우친 이유가 뭐냐면 충청권은 솔직히 저놈이 진짜 이상한 놈으로 보여.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 그러면 내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선동하면 그죠? 시장이 바뀌잖아. 정당. 그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나 위에 뭐냐면 위에 계시는 분들이 시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죠? 그래서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근본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면. 그래서 요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용지,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인 택지, 대토보상 위치를 대책위와 협의하자. 이 부분도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걸 협의하려면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 그걸 캐치해야겠죠. 그죠? 그거는 앞으로 이제 LH에서 하고자 하는 민간협의체,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고 있냐? 이 지금 그리고 있을 겁니다. 개발계획 수립이라 그래서 그걸 2022년도 예정인데 얘네들이 이게 공공주택 사업은 이걸 일종의 이제 지구단위 계획인데 하여튼 요 개발계획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 개발계획 그리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요구하면 그런 부분은 반영해줘요.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반영해줍니다. 주고 그 다음에 토지 조성호가 공개 및 그러니까 토지 조성호가 공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면 실수로 공개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리 외쳐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총 사업비가 1조면 보상비는 한 5,500억 정도예요. 그 5,500억에 전체 토지 평수로 나누면 대충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평가사가 정한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가감정 다 해가지고 예산은 다 짜져 있어요. 얼마로. 근데 이걸 공개하면 이제 오히려 또 분란도 많이 발생되고 이러니까 안 하는 거더라고요. 일단 뭐 공개할 수 있으면 뭐 공개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 및 이주자 택지 위치 선정뿐만 아니라 협의 양도인 택지 위치 선정 시 지역 주민 우선 공급. 요 부분까지는 아직 된 예는 없어. 그러니까 지역 주민한테 협의 양도인 택지. 이주자 택지야 당연히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 가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우선권이 있는 거고 협의 양도인 택지 위치 선정 시 지역 주민한테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 이거는 현재까지는 없어요. LH에서 한 거 중에. 그런데 지금 과천에서 어떤 걸 하냐면 대토보상을 시행하는데 기존에 근생이 있는 사람한테
건설시설을 우선해서 줘요. 그런 것도 이렇게 막 자꾸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안 된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공급 가격 인하 이거는 얘네들이 절대 약속 안 해요. 공급 가격 인하. 공급 가격 인하는 약속 안 하고 다만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앞에 이거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너무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넘어왔는데 만약에 이제 요 스케줄대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진행되면 이제 수용 재결이 만약에 23년 2월달에 나면 땅 소유권이 한 2003년 땅 소유권이 다 넘어가겠죠. LH로 다 넘어가면은 요 시점부터 이제 나가라고 이제 통지서가 나옵니다. 나가라고 통지서 나오고 요 내가 수용 재결 끝나고 나서 나가라고 통지서 나오고 나서 한 2년 정도 여유를 줘요. 2년 정도. LH는 바로 공사 들어오지 않아요. 민간 사업 시행자처럼. 하여튼 나가세요. 한번 여기도 한 60가구 이상 살면 나가세요 해가지고 한 8, 90% 나가면 그때 돼서 이제 소송을 하거나 가능한 한 설득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LH는. 그래서 나가세요 해요. 나가세요 해서 다 나가면 한 2025년도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 거주자예요. 이주대책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용 재개까지는 보상팀이 엄청 바빠요. 바빠서 이 이주대책 이런 데 신경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수용 재개가 다 끝나면 요 시점에 뭐냐면 이주대책 대상자하고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 다 보내. 이주대책 대상자 뭐 여기 실제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자료를 다 보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뭐 주민등록이랑 전기세, 수도세 납부한 거 이런 거 다 가지고 오면 그걸 심사해가지고 어르신이 이주대책 대상자다 이러면 이주대책 적격 통보.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부적격 통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 그러니까 2023년 8월 시점에. 그죠? 그리고 나서 나는 적격 통보라는 것만 받고 나서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착공 들어가기 전에 팔죠. 분양을 하죠. 땅도 똑같아요. 이 친구들이 다 이주하면 이 시점에 뭐예요? 건물 철거하고 착공 들어가겠죠? 이 시점에 팔아요. 이 시점에. 그럼 이 시점에 팔 때 어떻게 파냐? 2025년 6월 달에 평가사들이 다시 와서 뭘 평가해요? 요때는 우리 땅을 평가하는 거고 요때는 뭐예요? LH가 팔 땅을 평가하는 거예요. 팔 땅을. 그러니까 상상으로 평가하는 거죠. 상상으로. 여기에 공원이 있고 여기에 산업단지가 있고 여기에 이주대책 80평이 딱 있으면 여기 평당 얼마?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그러면 가격을 누가 정해요? 감정평가사가 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실성 있는 제안은 뭐 가격을 낮춰달라. LH 직원이 가격을 안 정하는데 어떻게 걔가 낮춰준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요. 요거는 공급가격 인하는 나중에 니네가 팔당을 평가할 때 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집어넣자. 니네가 내 땅을 사갈 때도 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넣었으니까 니네가 땅을 파는 가격을 정할 때도 주민들이 추천하는 평가사를 넣자. 그죠? 요게 이제 양정역세권에는 LH가 스스로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물론 이제 이주대책 금액이 이게 감정가격 기준이냐 조성원가 기준이냐에 관한 쟁점이 있지만 하여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LH가 스스로 공문으로 야 이주대책 요거 평가할 때 주민들이 추천하는 평가사가 평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현실성 있는 우리의 대안입니다. 그 다음에 시세보합 보상가격 이래갖고 매곡리 이순시대로는 주변은 평당 1,000만원대 구역 내 뭐 제곱미터당 55만원이고 평으로 따지면 150, 160만원인데 뭐 400만원이 시세다. 그죠? 맞아요. 시세 400만원. 근데 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갈산리가 공시지가에 2배 나왔거든요. 2배 하면 400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최저 보상가. 최저 400만원은 최저 보상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상 받으셔야 돼요. 그 이상.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요 보시면 요 갈산리가 요 기타의 보정치라는 게 있어요. 공시지가에 몇 배 보상하는 거. 그게 보통 2배 정도 나왔거든요. 임야 보존관리지역 임야가 한 3.6배 이렇게 나왔는데 계획관리지역 요 주택 요거 아마 58만 8천원짜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배 하면 390만 원.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2018년도에 보상된 게 그런데, 그죠? 2018년도에. 그러면 그런 거 보면 당연히 400만 원 이상은 나오게 해야죠. 나중에. 하여튼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대책위원장님이 최근에 사업시행자한테 보낸 공문 내용을 제가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공유협의체 편입 면적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하자. 요거는 뭐 이제 쌍방 합의해서 탕정면하고 탕정리하고 은복리하고 쌍방 합의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요 토지 조성원가 공개 외에는 LH 입장에서 받아주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제한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부분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떠한 제안을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여기 계시는 주민 대표자분들께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지작물 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 보상계획, 보상협의회 이것도 이제 쟁점이 많은데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고 하여튼 민간공 협의체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데 많이 참석합니다. 저희가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그래서 보시면 뭐 2012년도부터 올해도 보면은 부천 대장지구 그 다음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이런 데 전부 다 제가 이제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제 또 이렇게 법적으로 또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쟤네가 받아줄 수 있게끔.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저쪽에서 이해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경산 대행지구는 TBC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때는 보상협의회 위원장을 제가 했어요. 위원장을 제가 해가지고 이때는 보상협의회를 보통 이제 LH는 한두 번 하고 말려고 하는데 제가 한 9번 했어요. 9번 주민들 요구사항. 그래도 이 경사는 뭐예요? 경북이잖아요. 경북. 잘 안 들어주죠. 얘네들이 안 들어주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예를 들면 저희 경험상 보면 여기 LH 부장님은 여기 지역 출신이 옵니다. 지역 출신이 충청권에 있는 분이라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성품을 다 알아. 이걸 그래서 들어줘야 되는지 안 들어줘야 되는지 이 친구들이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훨씬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인 추천 이런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